청주를 계속해서 좀 이어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별로 안 기다렸어요. 오늘 짧아서. 그렇네요. 오늘 좀 약간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네. 앞서 제가 너무 선거 얘기를 좀 길게 장황하게 좀 한 경향이 있고요. 그 상권 측면에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실 청주 의외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여기가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들의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표현 써도 또 좀 그렇긴 한데 배부른 도시예요. 먹을 게 많은 도시. 아쉬울 게 없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창원도 그렇고 뭐 울산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공업도시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약간 굴뚝이 연상되는 공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렇게 네네. 대중성 그렇죠. 있는 것들이니까 사람들 거기다 또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소위 이제 도시 마케팅이 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청주는 얌전한 공업들 아니에요? 네, 얌전한 공업인데다가 아마 시장님이 별로 이렇게 마케팅 해야 될 아쉬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마케팅 거의 안 하시는. 이것도 또 악플 달리겠지? 근데 제발 좀, 예. 하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보면, 정말 좋은 도시다. 제가 왜 사실은 이걸 느끼냐면, 제가 이제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이라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교육을 하는데, 여기가 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청주 분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과정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배분으로 볼 때 그렇죠. 청주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 뭐 인구 비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제자들도 네. 뭐 대체로 뭐 거기에 맞게 그렇죠. 구성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게 어디였냐면 사실은 제주도, 그 다음이 청주. 근데 청주가 진짜 엄청나게 이 인구 뭐가 있나 비중에 보다. 비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표현 또 쓰겠습니다. 여기 짭짤한 데네. 은근 거기에 사건이 괜찮구나. 예. 이거 소비. 제가 진짜 이번에 보면서도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충청북도가 14개 시군구잖아요. 그게 이제 청주시가 흥덕구, 창원구, 상당구, 서원구 4개 구가 있는데 이 4개 구가 이 충청북도 14개 시군구의 1, 2, 3, 4등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 완전히 청주로 편중되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아까도 인구도 이제 그렇고. 인구도 그렇지만 그래서 소비 지출 비중도 53.4%가 다 청주에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인구 비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가 볼 땐 그동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청주시를 다시 다르게 한번 보는 제 보통 얘기 아니구나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4개 구가 저기 충북 전체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제 다들 특색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주 실장님이 얘기해 주실 때 어디는 공항이 있고 어디는 대학이 있고 어디는 뭐 KTX 역사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상권의 특성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까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주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경쟁. 왜냐하면 상권은 결국 경쟁이고. 제로섬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죠. 항상 이 청주 안에 이제 이 4개 구가 자기들끼리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유입이 더 많은 구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실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좀 왠지 더 뜨고 있다. 청주 전체로 보면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도시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유출이 더 나누어지다. 많은 동네가 또 있고 유입이 더 많은 유입이 더 동네가 많은 데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흥덕구하고 청원구가 유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청주의 심장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3대 산업단지 있는 건 아시죠? 그죠? 예. 그게 이제 흥덕구에 하나 있고 청주 일반 산업단지가 흥덕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송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도 흥덕구에 있습니다. 근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청원구에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흥덕구에는 이제 오송역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또 교통의 요지 되겠죠. 유동인구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여기 뭐가 많겠습니까? 백화점, 쇼핑몰, 이게 또 흥덕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흥덕구가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 흥덕구에서 전체 소비가 일어나는 것 중에 소매업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 흥덕구는 소매업 상권이다. 이렇게 쇼핑에. 예,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덕구 다음으로 유입이 또 많은 데가 청원구인데요. 여기는 이제 외식업 상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원회가 대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청원구에는 약수물이 상업단지가 있으니까 물이 좋으니까. 예, 여기 물이 식당들이 좋은 물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식업 비중이 전체 소비에서 41% 차지하고 여기도 이제 사실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그렇죠. 끼고 산업단지 때문인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산업단지 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오창 읍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율량 사천동이라는 데 혹시 율량 들어보셨어요? 율량동 보통 그냥 줄여서 그러는데 이 오창읍하고 율량 사천동이 이 청운구 안에서 외식업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짭짤하시더라고요. 맥을 다 짚어서 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흥덕구와 청원구는 그렇게 산업단지도 있고 또 그런 뭐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또 이제 상권의 특성화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 이제 주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구와 소원구에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 나름 뭐 대학도 특색인 대학도 있고 도청 시청 그 도청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상권이 이렇게 좀 알차게 갖춰질 만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여기도 이제 아까 구청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라 뭐 거기 있는 학교도 있고 뭐도 그러게요. 있고 뭐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이게 상권이 무서운 게 뭐냐면 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쏠림 현상은 그게 10%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땐 비스무리하다. 그러니까 뭐 같이 잘 먹고 나눠 먹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재밌게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식당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니면 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럼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50대 50으로 찢어져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면 식당도 한쪽 집은 줄 서 있고 한쪽 집은 텅텅 비어 있어요. 맞아. 우리 여기 저희 회사가 지금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공원 건너편에 가면 여의도 백화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저기 맞아요. 콩국수 집 앞에는 정말 줄이 꾸불꾸불해가지고 한 50m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로 건너집에는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어요. 상권이 그렇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상권이 갈수록 이게 심해집니다. 사실 이 네 개 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인구는 사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청원구도 지금 19만 명 되고요. 상당구도 2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다 비슷비슷하고 서원구 같은 경우도 18만 6천 명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개 구들이 별로 인구 숫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인구도 비슷하지 네 개 구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흥덕구만 좀 더 많을 뿐이지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적으로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소매, 쏠림이 있다. 소매, 뭔가 백화점 있는 대로 소매는 글로 다 가고, 그죠? 네, 먹는 거 또 어디로 다 간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청원구로 또 다 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여기 배부른 도시다. 별로 아쉬울 거 없다라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거 아주 많습니다. 불균형이 있고 있죠.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상당하고 소원구도 그러면은 뭐 어떤 좀 보완을 하고 좀 창조적인 마케팅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지금 뭐 흥덕과 청원에 쏠려 있는 상권을 좀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다 서로 인근에 있고 인프라적인 면으로는 이미 다 같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지방 도시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어디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상권이 변해 있어요. 전에는 저녁에 저녁 식사를 저기 어디서 합시다 얘기해야죠. 뭐죠 새로 뜨는 상권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몇 년 후에 가보면은 전에 갔던 그 식당 얘기하면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하고 유행이 변했다는 거예요. 상권 중심 상권이. 지방은 특히나 더 저기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보다 더 이게 좀 빨리 이게 변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개발을 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어딜 개발하고 이래도 이게 크게 쏠림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근데 지방은 갑자기 이 청주 안에서 어디다 아파트 단지 생겨보십시오. 글로 다 몰리고. 백화점 하나 생겼다 그러죠. 글로 다 몰리고. 네, 그런 쏠림 현상이 훨씬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핫플레이스를 찍어보면 아파트 근처가 많습니다. 아파트 저도 근처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파트 중심에 아파트 공원 같은데 핫플레이스로 찍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이상하다. 막 그 아파트 그 시청 앞에 공원 같은데 그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쪽 찍히고 아파트 근처 찍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해서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거기에 상업시설도 이만큼 들어가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 맛집 몇 개가 들어왔다 이러면 싹 몰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실은 작업하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맞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빼시면 안 됩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아닌가 싶어서 안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제가 본 게 맞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청주를 배부른 도시라고 했는데 뭐 이제 공업 단지도 있고 상권도 잘 발달돼 있고 근데 그게 정말 그 지역의 소득 데이터로도 그게 증명이 됩니까? 예,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4개 구 중에서는 흥덕구가 역시 336만 원으로 확실히 그러네요. 월평균 소득이 제일 높은데 제일 꼴찌인 상당구도 307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런 인프라는 갖추고 있으니까 약간 동별로 한번 봤더니 흥덕구 강서 이동이 423만 원. 아까 이제 배부른 도시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공업단지 상권들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복대 1동, 오창읍, 산남동, 오근장동 순이었는데 43개 읍면동 중에서 1위와 43위의 격차가 1.58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도 사실은 비슷하고 1.58배 정도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성남을 한번 그렇죠. 성남에 할 때는 그때는 1.9 이상,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4개 지역구별 편차는 적지만 면, 동 간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지역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지역들은 조금 더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 기반의 그렇죠. 산업단지 기반이 아니니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흥덕과 청원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상권이 덜 발달된 상당구와 서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 인허가와 관련성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 이제 자치단체가 뭐 이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외식 소비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뭐 조율을 해준다든지 그 재배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좀 이제 밸런스를 좀 더 이렇게 좀 상당과 서원구를 좀 높여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노력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는 있기는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요즘은 너무 이제 전통시장 쪽으로만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통시장도 결국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안에다 뭔가 넣으려고 보니까 마땅히 넓게 식당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또 막 하시는 걸 한번 보여주셨죠? 그죠? 예. 네. 그게 왜냐하면 그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풋, 즉 투자 대비 효율이 제일 이 활성화에 그러니까 약간 이 그 안에서 좀 약간 격차가 나는 것들을 줄여주는데 되게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대형 백화점, 쇼핑몰 뭐 이런 데만 좀 약간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좀 뭐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대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지방에서도 아마 지방 분들도 전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다 균등하게 살 것 같지만 뭐 살 때는 일로 왕 몰렸다. 뭐 먹으러 갈 때는 또 일로 다 몰렸다.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애가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상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론가 갈 때 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앵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 걔가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누군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그게 오히려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죠. 어떤 식당 하나, 어떤 카페 하나 때문에 글로 확 몰려가고 이쪽에 텅텅 비어 있고 다 여기 가서 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 유입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잘 들여다보시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이걸 좀 이렇게 배분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걸 제가 외식비 공헌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외식비 공헌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오늘 좀 심심했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될게 아니라. 일부러 오늘 그거 뒤로 확 뺐어. 왜냐면 이거 처음부터 안 듣고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중요한 거 뒤로 싹 뺐어요. 충청북도 전체 1인당 외식비 공헌도, 그러니까 충청북도 인구를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 외식비를 나누었을 때 1인당 외식비 공헌도가 25만 3천 원입니다. 25만 3천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주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9만 6천 원입니다. 꽤 높죠, 그죠? 청주시가 훨씬 높죠. 예.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구별로 나누어 보면 이게 확 아까 우리가 어디가 더 좀 이래 저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확실히 나타날 겁니다. 청원구가 32만 8천 원입니다. 여기가 1위라고. 아까 제가 외식상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예, 여기 물이 좋으니까. 역시 물이야. 이 약수가 맞네요. 약수가 아주 중요한 거네요. 역시 외식은 2위가 흥덕구. 30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이제 서원구로 가면 뚝 떨어집니다. 27만 8천 원. 상당구는 27만 3천 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돈, 교통 이게 사실 이미 다 너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밥 한 끼 먹으려고 차 타고 1시간씩 가고 뭐 이런 시간, 돈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 거리는 뭐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들을 만드는 요인이 과연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외식 업체들이고 그 작은 외식 업체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아까 여기 청주도 좀 별로 무색무취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청주에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쩐지 오늘 다루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핫플레이스를 왜냐하면 안 그게 했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뭐 있겠지.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도드라진 게 없다. 별로 그렇게 사실 저도 그 다 조사는 했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는 근데 왠지 그게 없는 게 청주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그쵸. 약간 얌전한 도시 같고. 이게 충청도 시끄럽지 분들이, 않고. 충청도 분들이 좀 약간 근데 이제 충청도도 좀 시끄러워져야죠. 충청도다, 청주다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또 진짜 그러네요. 근데 또 대신 아까 그 제자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교육열이 있는 도시. 전 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이 원래 유명한 도시니까 맞아요. 공부 정말 열심히 이분들은 하세요. 외식하시는 분들도 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요즘 거기서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아요. 짭짤하다. 청주에 창업을 하시면 교수님한테 컨설팅을 받고 창업을 하시면 돈을 아니 제가 가려고. 아니 사람들 요즘 막 다 제주도, 강원도로 간다고 노후에. 저는 청주로 가요. 노후에 남들은 다 은퇴를 하고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은퇴하시고 돈을 벌겠다고 청주로 가시겠다는 아니요. 겁니까? 거기서 돈 잘 버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려고. 돈 잘 버는 분들 도와줘서 돈을 버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또 주 실장님 항상 마지막으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주 실장님. 네.
청주를 위해서 아까 무색무취라고 했는데 예. 내가 청주시장이라면 무색무취한 청주에 어떤 색깔을 입히고 싶습니까? 질문이 철학적이시네요. 답은 아주 제 생각에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제가 이제 자문자답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4개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관리해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데이터로 보면 단연 소원구입니다. 이제 앞서 그 정수님께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도 서원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칙을 저도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는데, 예, 첫 번째로 이제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득 증가율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1등이 흥덕구가 10.2%가 올랐어요. 비교 시점은 이제 20년 9월과 23년 6월 한 3, 4년 정도, 3년 정도 된 그 비교 시점을 비교를 해봤더니 흥덕구는 10.2%. 그 다음에 청원구가 9.1% 2등, 상당구가 8.5%, 서원구가 8.3%. 그러니까 아까 노령화 지수도 일단 제일 높았고, 흥덕이가 몰려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원구의 소득 증가율이 제일 낮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실 건 인구인데요. 인구도 2014년 그 청원군 통합 이후에 인구가 어떻게 10년 동안 변했는지를 보니까 흥덕구는 늘었어요. 보시죠. 이상이 아니네요. 예, 늘리고요. 그런데 사실 청원구, 상당구도 늘거나 혹은 줄거나 해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유일하게 줄고 있는 지역이 서원구입니다. 그러니까 줄어서 비슷해졌군요. 나머지 두 개구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늘고 있는데 이 지역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고 소득 증가율은 제일 낮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봐도 이미 관리해야 될 대상 지역이 서원구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만 봐도 어디를 관리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총선 있다고 노티스를 했었는데 서원구에 저는 정말 지금 서원구 국회의원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민주당 소속이실 텐데요. 서원구 국회의원 보시면 이거 약간 뜨끔하실 것 같은데. 네. 위험하네. 네. 좋습니다. 위험하게 가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이거 하는 이유가 예. 우리가 도시 얘기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좀 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가지고 평가도 좀 받고 약속도 좀 제대로 하고 약속도 좀 지키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더 세게 해도 돼요? 성동구 편이랑 수원 영통구 편에서 좀 칭찬을 드렸더니 옆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너 왜 칭찬하냐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마음을 먹고 서원구 보세요. 해보려고 칭찬을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한번 이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기는 왜 무색무취하고 청주 하면 생각나는 게 없을까? 그럼 반대로 청주시에서 대표 음식을 하나 새로 만든다면 어떤 음식을 잡으면 좋을까? 라고 제가 아까 이제 무색무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그럼 솔루션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음식 메뉴를 대표 메뉴로 선정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유명한 게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짜글이라는 음식이고요. 대전에 진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냐 그러죠? 두루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부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인데. 짜글이랑 두 번째는 삼겹살인데 삼겹살. 사실 짜글이가 어떤 음식이냐면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걸 끓이면서 좀 더 조리면서 먹는 음식이 짜글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겹살도 돼지고기죠. 그런데 왜 청주시에서 돼지고기가 유명한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답을 못 하고요. 외부에서도 왜 이 지역이 굳이 돼지고기가 유명하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대표 음식을 만들 때는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인지 가능하고 맞아 거긴 그게 유명하지라고 해야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잡아놓은 2가지 음식은 전국 어디에나 있는 돼지고기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음식을 좀 살려야 되느냐, 대표 음식으로 뭘 잡아야 되느냐 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음식업체의 어떤 업체수 비중과 매출액 비중을 평균으로 놓고 청주시에는 어떤 음식이 많고 어떤 음식의 매출이 많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1등이 삼겹살입니다. 1등은 삼겹살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삼겹살을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저기 서문시장 일부러, 옆에, 서문시장 옆에 이제 삼겹살 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20개 정도 되는 삼겹살 업체가 있고 최대한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으로는 가 있는데 2등부터 쭉 11등까지를 가져오니까 첫 번째가 국수, 만두, 칼국수 업종입니다. 그것도 좀 의외네요. 예, 업체 수가 많고 매출액도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첫 번째가 국수 만두 칼국수였고요. 찐빵 만두 업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닭갈비 전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도시 얘기할 때 이 메뉴 이렇게 순위 이렇게 매겨놓은 거 보면은 다구리가 가장 위에 있는 데가 많았었는데 네. 약간 좀 전국적인 그 일반적인 그 그래프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산이나 뭐 경남이나 전라도 이런 지역들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횟집이 많죠. 네. 그리고 또 강원도나 제주도는 이제 고기, 소고기가 유명한 강원도, 뭐 돼지고기가 유명한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충청도는 사실 해안가도 아니고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유명한 음식이 뭐 회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다음에 고기도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분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칼국수 업종이나 뭐 김밥이나 이런 업종들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백종원 대표님께서 예전에 3대 천왕 하실 때 대전이나 충청도로만 가시면 그렇게 칼국수를 드셨어요. 그게 정말로 맛있는 집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발달할 수 있는 업종이 그런 업종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칼국수 업종이 나오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가 닭갈비 전문점이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돼지나 소고기보다는 닭고기 전문점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 사실 청주시에서 이제 뭔가 이걸 대표 음식으로 밀겠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닭갈비나 춘천이 서운할 텐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대구 치맥축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대구도 치킨이 엄청나게 유명해서 치킨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케팅의 산물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닭갈비가 유명해라고 마케팅을 하면 이미 그 내부의 어떤 업체 수도 매출액도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인지하기에도 맞아. 우리 동네 이게 유명해라고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가봤더니 칼국수집이 많네. 그럼 여기 맛집들도 많겠구나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부와 외부의 그런 어떤 인지 속에서 그런 단초가 있는 업종들을 발굴해서 마케팅을 해야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굴 대상으로 무슨 지원을 할지 데이터를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행정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청주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제가 서두에 약간 그 지난 편에 나간 거죠. 이제 강서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리고 아까 서운구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이 있다. 뭐 좀 그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오늘 좀 결론은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뇌피셜로 할 게 아니라 데이터 좀 봐라.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동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있는지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행정을 정치를 가져가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를 좀 숫자를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청주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제 다음 편에 우리 아까 창원하기로 했죠? 네. 그동안 계속 창원 얘기 나왔는데 정말 다음 편에는 창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